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전동차 천장에서 빗물이 흘러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 황구시보에 따르면 대만 베이후역을 출발해 운행 중이던 전동차 천장에서 갑자기 빗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열차는 한국의 현대로템이 대만에 수출한 열차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과 중국 네티즌은 물론 일본 네티즌들도 무슨 축제가 열린 것 마냥 한국의 기술력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현대로템은 총 9,098억 원 규모의 교외 전동차 520량을 수주했는데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번번이 밀려왔던 것과는 다르게 2018년에는 심기일전하여 경쟁 업체를 모두 물리치고 드디어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드디어 운행을 시작했는데 결국 7개월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기업이 납품을 한 만큼 하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열차의 에어컨이 중국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원인 조사 결과 에어컨 배수구에 문제가 생겨 물이 쏟아진 것인데 이 에어컨은 대만 정부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현대로템이 아닌 대만 정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중국제 에어컨이 들어갔고 결국 그 에어컨이 문제를 일으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2018년에 있었던 대만 최악의 철도 사고의 책임이 일본 회사의 설계 착오였던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때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도시바가 146년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시바는 발전 설비에서 반도체까지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자랑해온 일본의 대표 기업이었지만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바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한국 기업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바는 과거에는 소니, 파나소닉, 샤프와 함께 일본의 가전산업을 이끌던 굴지의 전자기업이었는데 이후 반도체와 발전 사업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도시바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문제는 발전 사업이었는데요. 도시바는 2006년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운영 회사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당시 도시바의 강력한 경쟁자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었기 때문에 두산과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두산은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위해 1조 5천억 원을 준비했지만 이런 두산을 무조건 이겨야만 했던 도시바는 벼랑간 두산의 3배가 넘는 5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결국 웨스팅하우스를 품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 웨스팅하우스를 품은 도시바가 제너럴 일렉트릭과 손잡고 후쿠시마에 비등수형 원자로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비등수형 원자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모델로 기존 방식인 가압수형 원자로에 비해 시설이 간소화되어 있어 부피도 작을 뿐더러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인해 전력이 일시에 차단되더라도 자연적인 대류 현상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해 폭발을 막아주는 가압경수형 원자로와는 달리 비등수형 원자로는 전력이 끊겨 비상발전기 가동까지 중단될 경우 냉각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발전소가 폭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비등수형 원전은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단지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쿄전력은 비등수형 원전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후쿠시마의 지진과 해일이 찾아와 결국 원전이 폭발하며 일본을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비등수형 원자력 발전소는 단 한 기도 없으며 모두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처럼 일본이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했다면 후쿠시마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시바는 이 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셧다운시켰고 이에 따라 원전 소모품 교체 수요나 메인터넌스 작업의 기회가 모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없어졌으며 특히 도시바가 밀던 비등수형 원자로 자체가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도시바는 연간 적자만 5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5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는데
적자만 5조 원이 난 것입니다. 이러던 중 도시바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도시바의 회계부정 사건입니다. 때는 2015년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를 압도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소니나 파나소닉, 샤프 등등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의 이익을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돌던 때였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시바는 회계상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철도 사업이나 반도체 사업이 남아있긴 했었지만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도시바는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주주들의 의심이 커져갔고 결국 2015년 실제로는 수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이후 도시바의 알짜 사업이자 원전과 함께 도시바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됐던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마저 매각하며 사실상 날개가 꺾이게 됩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이 당시 도시바 메모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도시바 메모리는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바꿔 활동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이어 플래시 메모리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내실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도시바로서는 기껏 사업을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된 것입니다. 도시바는 전체 직원 수만 11만 7,300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11만 4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보다도 약 3천 명이나 더 많은 규모로 이들이 모두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된다고 생각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재정이 바닥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엔화를 찍어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황당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일본 정부가 도시바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재정도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본 기업들도 연달아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니시시바 전기의 사장이었어. 서쪽의 도시바란 애칭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결국 한국 삼성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건가?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미드로 들어가야 하다니. 나는 아직도 이런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웨스팅하우스는 뭐가 잘못된 걸까? 보통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 조항을 넣어두지 않나? 이걸 보면 결국 히타치도 도시바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겠구나. 일본의 경영자들은 아무런 혁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이어나게 될 거야. 삼성이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는 기사를 봤어. 결국 도시바는 잘 키운 먹이를 삼성의 입에 가져다 준 꼴이구나. 이것만큼은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질 않는다. 왜 일본 경영자들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일본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반도체로 돈을 벌었으면 번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했어야지.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에 올인하는 외다리 탑업 같은 전략을 쓰는데 결국 그것에 패배해서 딱 이 꼴이 되었다. 정말 한심하다. 정부가 도시바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야. 처음부터 상장 폐지를 시켰어야 했다. 지금까지 세금을 얼마를 부었는데 분식회계를 하더니 이제서야 해체라니? 정부 쪽에도 이 비리를 함께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지나가겠지. 도시바의 임원들은 여자와 돈을 좋아했으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한국이나 삼성의 기술을 넘긴 결과가 바로 이거야. 와, 뭐야. 이거 완전 한국의 완패를 선언했잖아.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까지 돌입한 거 아니냐? 한국의 반도체 만드는 법을 알려준 대가다. 훔치고 빼앗는 완벽한 K법칙 발동했어. 한국과 엮이면 모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과 관련된 것은 모두 멈춰야 해. 매국노들이 일본을 너무나 팔아먹고 있고 비열한 한국은 계속 유혹하고 있다. 샤프에 이어 도시바도 결국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구나. JDI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걸까? 기업이 가망이 없으면 잔인하지만 버려야만 한다. 계속 도와주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한국형의 완벽한 승리구나. 일본은 완벽하게 이불을 덮고 끝났어. 노인들은 항상 과거에만 살고 있지 현실을 좀 보라고. 일본의 그 어떤 기업도 삼성을 뛰어넘지 못해. 도요타도 삼성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 이제 일본의 인류 회사는 남아있지 않구나. 솔직히 도시바뿐만이 아니야. 일본인 경영자가 너무 무능하다.
한국인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더 나아가서 일본을 다스리는 것도 옛날처럼 백제에서 해줬으면 더 잘 살게 될 것 같아. 기술과 품질의 대표로 여겨지던 일본이 계속되는 거지 실험 결과와 품질 평가가 탄로나고 있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일본은 모두를 속이고 있었을지 몰라. 앞으로 가지만 더 일본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다면 세계는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